여보, 저 개 또 여기 있어요. 아침부터 벌써 왔나? 네. 새벽부터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2023년 3월 강원도 홍천군의 작은 시골 마을. 김정호 씨 부부가 새로 이사 온 집 앞에는 매일 아침 한 마리 진돗개가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눈처럼 하얀 털을 자랑했을 텐데 1년간 혼자 지내며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탓에 군데군데 더러워져 있었어요. 목 주변에는 예전에 목줄을 끊으며 생긴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59살, 아내 박미경 씨는 55살이었어요. 서울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었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골에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다. 8살 손녀 은서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소리쳤어요. 은서는 딸 민지의 아이로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32살 홍천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진돗개는 대문 앞에서 집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몇 시간씩, 때로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저 개가 뭘 기다리는 걸까? 정우는 개에게 다가가 보려 했지만 진돗개는 경계심을 보이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시 앉아서 집을 바라봤죠. 마침 지나가던 마을 아주머니가 정호 부부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시죠? 진순이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진순이요? 네, 저 아이 이름이에요. 진돗개 순이, 줄여서 진순이죠.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대문 앞에 놓았습니다. 삶은 계란과 소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순아, 아침 먹어라. 하지만 진순이는 음식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잡아서 멀리 보낼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저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건가요? 미경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1년 전에 여기 살던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철수라는 총각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어요. 그럼 저 개는 혼자서 처음엔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목줄을 끊고 도망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목에 상처가 났었죠.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정말로 진순이의 목 주변을 자세히 보니 털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챙기고 있어요. 진순이도 이제 우리 마을 개나 다름없으니까요. 마을 이장인 최영수 씨도 마침 지나가다가 합류했어요. 아, 새로 오신 분들이군요. 진순이 때문에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개가 참 특이하네요. 우리가 이름 부르면 고개는 돌리는데 절대 가까이 오지는 않아요. 한번 잡혀서 멀리 보내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장이 진순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순아. 진순이가 고개를 돌려 이장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저렇게 반응은 하거든요.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매일 밥이랑 물을 챙겨다 놔요. 정말로 대문 옆에는 물그릇과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김씨 아주머니가, 점심에는 박씨 할머니가, 저녁에는 제가 챙기거든요. 그럼 저희가 뭔가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순이는 이제 우리 마을의 가족이니까요. 이장의 말에 지나가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순이 참 불쌍해요. 주인 기다린다고 1년을 저기 앉아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서라도 피하라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겨울에 눈 올 때는 정말 안쓰러워서 담요라도 덮어주고 싶었는데 가까이 못 가니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진순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비록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모두가 진순이를 자신들에게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정우 가족은 진순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지, 진순이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에요. 여보, 우리 진순이 그냥 둘까?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지 말고 그냥 놔두자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순이의 사연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순이는 어김없이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진순아, 우리는 내 주인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기다리고 싶다면 여기 있어도 돼. 진순이는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호기심도 살짝 보였죠. 정우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가족이 새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순이는 여전히 매일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순이가 조금 가까이 왔어요. 은서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정말로 진순이는 처음보다 몇 걸음 더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한 달 전보다 확실히 가까워졌네. 정우도 신기해했어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진순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신들에게는 조금씩 경계를 늦추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지가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대문 앞에 앉아 있는 진순이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순아, 안녕? 진순이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민지가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자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엄마 왔다. 은서가 뛰어나오자 진순이는 깜짝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은서야, 진순이한테 갑자기 뛰어가면 놀라니까 천천히 해. 민지가 딸을 타이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순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널 해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마을 이장 최영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진순이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기해요. 처음보다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우의 말에 이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럴 리가. 진순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저희도 처음엔 몇 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대문에서 2걸음 정도 거리에 앉아 있어요.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혹시 진순이가 이 집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집이 철수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살던 곳이니까.
진순이한테는 가장 소중한 장소겠죠. 철수 씨가 진순이를 집안에서 키우셨거든요. 밤에는 함께 잠자리를 하고, 낮에는 마당에서 같이 놀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셨어요. 그럼 진순이가 이 집 안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겠네요? 미경이 물어보자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철수 씨가 요리할 때는 부엌에서 구경하고, 텔레비전 볼 때는 소파 옆에 앉아 있고, 정말 사람처럼 집안에서 생활했거든요. 정호 가족은 진순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안타까워졌어요. 집안에서 주인과 행복하게 지내던 진순이가 이제는 밖에서만 서성이고 있다니 얼마나 그리울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을 열려는 순간 진순이가 일어나서 꼬리를 살짝 흔든 거예요. 할머니, 진순이가 꼬리 흔들었어요. 은서의 외침에 미경이 급히 나왔어요. 정말? 어디 보자. 하지만 진순이는 이미 원래 자리에 앉아서 평소처럼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꼬리 흔들었는데. 은서가 아쉬워하자 미경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진순이도 은서를 좋아하나 보구나.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진순이가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처음엔 우리가 다가가기만 해도 도망갔는데. 정호도 동의했습니다. 이장님 말씀 들어보니 진순이가 원래는 집안에서 살던 아이잖아요. 혹시 집안이 그리운 건 아닐까요? 미경의 말에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볼까요? 정호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진순이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서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진순이에게 인사를 했고, 민지는 카페에서 가져온 빵 조각을 놓아주었어요. 진순아, 이거 맛있어. 먹어봐. 하지만 진순이는 여전히 음식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밥도 반 정도만 먹고 남겼거든요. 왜 밥을 잘 안 먹을까? 정우가 궁금해하자 이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철수 씨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잘 먹었대요. 철수 씨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주인이 떠나간 후로는 식욕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은 먹으니까 다행이지만요. 그 말을 들은 미경의 마음이 아팠어요. 진순이도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물들도 주인을 잃으면 그런다고 하니까. 6주째 되던 날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서가 마당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진순이가 천천히 다가온 거예요. 진순아? 은서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진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은서의 손냄새를 맡았습니다. 와, 할머니. 진순이가 제 손냄새 맡았어요. 미경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로 진순이가 은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해야 해, 은서야. 진순이가 놀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순이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서 옆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진순아, 나랑 친구할래? 은서의 순수한 목소리에 진순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순이가 대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순이가 우리 마당에? 네,
은서랑 친해져서 따라 들어왔어요. 미경이 설명해 주었어요. 대단하네. 1년 동안 집 밖에만 있던 진순이가. 진순이는 정우를 보더니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예전에 이 집에서 살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순아, 이제 우리와 함께 지내는 거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진순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순이는 처음으로 집 마당에서 잠을 잤어요. 현관문 바로 앞에 웅크리고 누워서 여전히 집을 지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자도 괜찮을까? 미경이 걱정했지만 정우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순이 나름대로의 방식인 것 같아.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조금씩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잖아. 진순이와 정우 가족의 새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순이가 마당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진순이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진순이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순이가 또 저기 가 있어요. 은서가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순이는 뒷마당 느티나무 아래 특정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하네. 왜 자꾸 저기만 가 있을까? 정우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진순이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자리로 가서 엎드려 있곤 했거든요. 진순아, 거기서 뭐해? 민지가 다가가려 하자 진순이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엎드린 채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려고 하는 건가? 미경이 신기해하며 지켜봤어요. 진순이는 정말로 앞발로 땅을 파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 정우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이장 최영수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진순이가 많이 적응한 것 같네요. 마당에서 지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정우가 진순이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뒷마당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꾸 땅을 파려고 해요. 글쎄요, 개들이 가끔 그런 행동을 하긴 하는데 뭔가 냄새를 맡은 건 아닐까요? 이장도 확실한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아니면 철수 씨와 함께 지낼 때 그 자리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지가 추측해봤지만 이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철수 씨가 워낙 조용한 분이셨거든요.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진순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진순이는 느티나무 아래 특정 지점에서만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정말 신기해. 정확히 그 자리에서만 그래. 정우가 감탄했어요. 진순아,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은서가 물어보자 진순이는 직접 땅을 파지는 않으면서 더욱 열심히 땅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도록 진순이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가서 앞발로 땅을 긁었어요. 개들은 땅을 잘 파잖아. 그런데 왜 파지를 않고 신용만 하지? 우리 보고 파보라는 건가? 미경은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파볼까요? 미경의 제안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봐야겠어.
진순이가 이렇게 계속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아. 정호는 삽을 가져와서 진순이가 가리키는 자리를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진순이는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봤어요. 뭔가 딱딱한 게 있어. 정호가 더 조심스럽게 파자 땅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나왔어요. 은서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지? 정호가 상자를 꺼내자 온 가족이 둘러쌌어요. 진순이도 상자를 보며 꼬리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찾았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열어봐도 될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 씨가 남기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자. 정호가 상자를 열자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건 철수와 진순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와, 진순이가 훨씬 어렸을 때네. 은서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사진 속 진순이는 털이 하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철수는 진순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철순의 명품 삼겹살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는 식당 사진이 나왔어요. 철수 씨가 식당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 가게인가 봐요. 미경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박 맛집이었나 보네요. 민지가 감탄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건 두꺼운 공책이었어요. 공책을 펼치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정우가 첫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나만의 비법 양념 레시피. 고추장 3스푼, 간장 2스푼, 설탕 반 스푼. 레시피네요. 철수 씨가 직접 쓰신 요리 레시피. 민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공책 중간 부분에는 가게 운영 노하우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손님 응대법. 테이블 배치는 이렇게. 재료 발주는 매주 화요일. 정우가 읽어주자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사업 매뉴얼이네요. 고기 굽는 시간, 밑반찬 만드는 법, 심지어 직원 교육 방법까지. 민지가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후원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광고아원 후원 내역. 매월 50만 원. 정우가 읽어주자 가족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철수 씨가 고아원을 후원하셨군요. 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본인도 고아원 출신이시라고 했으니까. 민지가 덧붙였어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철수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요리사로 돌아갈 때 꺼내볼 나의 모든 노하우. 그리고 성공하면 우리 후배들을 더 많이 도와주자. 진수나 아빠가 성공하면 너도 더 맛있는 간식 사줄게. 마지막 문장을 읽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순이를 향한 철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진순이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네요. 은서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똑똑해. 주인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걸 우리가 찾도록 도와준 거야. 이거 봐요. 이 가게 정말 대단했나 봐요. 민지가 핸드폰으로 철순의 명품 삼겹살이라고 검색하니 그간 다녀간 손님들의 칭찬 글들이 끝이 없었거든요. 우와, 진짜 대단한 맛집이었네. 정우와 미경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상자에서 나온 것들을 보며 철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시골에서 조용히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성공했다가 시련을 겪은 분이었던 거죠. 이 레시피들과 운영 노하우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요리사셨던 것 같아요. 민지가 공책을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으셨네. 우리는 작은 분식집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분 대단하셨네. 정호는 지난 날을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민지가 자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성광고아원이라는 곳도 궁금해지네요. 철수 씨가 어떤 곳에서 자라셨는지. 미경의 말에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민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순이는 가족들 곁에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순이가 전해준 철수의 마지막 선물은 이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정이었거든요. 나무 상자를 발견한 이후 진순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가족들을 철수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진순이가 저한테 장난감 가져왔어요. 은서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진순이는 입에 작은 공을 물고 와서 은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다. 타임캡슐 찾은 후로 완전히 달라졌네.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순이는 이제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순아, 이리 와. 민지가 부르자 진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민지의 손에 코를 비비며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철수 아저씨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경이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타임캡슐을 통해 철수 아저씨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걸 아는 건 아닐까? 정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가족들은 성광고아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순이도 당연히 함께였어요. 진순아, 우리 철수 아저씨 이야기 더 들으러 가자. 은서가 말하자 진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차에 올라탔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성광고아원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니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계신가요? 정우가 사무실에서 물어보자 60대 중반의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원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철수라는 분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철수? 혹시 김철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장님이 갑자기 놀라셨어요. 네, 맞습니다. 철수네 명품 삼겹살 식당을 하시던 저희가 철수 씨가 살던 집에 이사를 왔거든요. 어머나, 그럼 김철수가 맞네요. 철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원장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정우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원장님은 철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원장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철수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원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동네 분들께 들었는데
심장병으로 갑자기. 민지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철수 씨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아시고는 아무데도 연락하지 않으셨대요. 동네 분들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돼. 우리 철수가 혼자서. 원장님이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수많은 이별을 겪었지만 철수가 혼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왜 연락을 안 했을까? 우리가 가족인데. 죽을 만큼 아팠으면서.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까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나 봐요. 철수 씨가 원래 그런 분이셨나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원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절대 누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철수가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가게를 열겠다고, 그때 꼭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이후로 전화가 없더니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가족들은 원장님의 모습을 보며 철수가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깨달았어요. 원장님 앉으세요. 미경이 원장님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철수는 제게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원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끝까지 혼자였거든요. 입양도 안 되고 부모님도 나타나지 않고. 하지만 그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였나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원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12살 때부터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주방에서 아주머니 도우며 배우고 원장님이 하나하나 추억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연락했어요. 식당이 성공했을 때는 정말 기뻤죠. 매달 50만 원씩 후원도 해주고. 50만 원씩이요? 정우가 놀라며 물어보자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어떤 때는 몇 천만 원씩 후원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아이들 교육비며 시설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졌나요? 2년 전쯤부터요. 마지막 통화에서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니 후원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더라고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그때 제가 괜찮다고 건강만 챙기라고 했는데 왜 혼자 그런 고생을. 정우가 나무 상자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수 씨가 이런 걸 남겨주셨어요. 원장님은 공책을 보더니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집 뒷마당에 묻혀 있었어요. 진순이가 알려줬거든요. 진순이? 그제야 원장님이 진순이를 보았어요. 진순이는 조용히 원장님 곁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철수가 어릴 때처럼 타임캡슐을 묻었나 보네요. 제기의 의지로요. 어릴 때도 철수 씨가 타임캡슐을 묻었었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2살 때쯤인가 철수가 몹시 혼란스러워할 때 제가 제안해서 뒷마당에 자기 꿈에 대해 쓰고 묻었어요. 이젠 주인이 없으니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원장님은 가족들을 뒷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돌이 표시처럼 놓여 있었어요.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자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어린 철수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장님이 편지를 읽어주는 동안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를 사랑해줄 가족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모두 다 약속한 듯이 진순이를 바라봤어요. 언젠가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서 혹시 어디선가 나를 그리워하고 계실지도 모를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가 왜 그렇게 성공을 갈구했는지 그 마음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의 가장 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원장님은 진순이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철수 씨의 뜻을 이어받아 볼까 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레시피로 식당을 열고 수익의 일부는 꼭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여보 어때? 정우가 미경을 보며 물어봤어요. 좋아요. 우리가 그 소중한 뜻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보고 쉬어요. 딸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은서도 안다는 듯이 힘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정말요? 철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실 건가요? 네, 그리고 성공하면 여기에도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민지의 말에 원장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순이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마치 철수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이 마음을 추스른 후 가족들에게 철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철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생후 3달 때 우리에게 왔거든요. 원장님이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게 철수가 처음 왔을 때 모습이에요. 사진 속에는 작은 바구니에 담긴 아기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라고 적힌 쪽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죠. 원장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철수가 자라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12살 때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철수예요. 타임캡슐을 묻고 난 후부터 확 달라지더군요. 사진 속 철수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아주머니를 도우고 있었어요. 주방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칼질 연습을 하고 정말 요리사가 천직이었나 보네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찾아왔어요. 특히 식당이 성공한 후에는 원장님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성인이 된 철수가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의 꿈도 이루고 후배들도 도울 수 있어서요. 그때 원장님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일어났어요. 아, 맞다. 철수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원장님이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네요. 정우가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반드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철수 올림. 철수 씨가 얼마나 미안해 했을까요?
미경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진순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원장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원장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순이도 철수를 그리워하는구나. 원장님이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레시피로 식당을 여실 건가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수 씨처럼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좋은 일에 써야 해요. 수익금 10%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약속하려고 합니다. 왜 공개적으로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성공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을 정확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빠? 민지가 되물었습니다. 좋네요. 어차피 저희가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이니 당연한 거네요. 철수 씨 살아계셨다면 레시피 사용비 내야 하잖아요. 미경이 정우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원장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철수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으시는군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동네 분들과 함께 철수 씨를 기리는 잔치도 열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런 날이 온다면 꼭 원장님도 초대하겠습니다. 민지가 신나게 말하자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철수가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혹시 철수 씨가 좋아했던 음식이 있나요? 식당 메뉴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가 물어보자 원장님이 생각에 잠겼어요.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했어요. 여기서 처음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철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생일 미역국이에요.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는 자신의 생일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정해줬어요. 처음 우리에게 온 날을 생일로요. 아, 매년 생일 때마다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철수가 그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원장님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그럼 그것도 메뉴에 넣으면 좋겠네요. 철수 생일 미역국 이렇게요. 민지의 제안에 원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삼겹살 집이니 서비스 메뉴가 나가야 할 텐데 철수 김치찌개, 철수 생일 미역국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추가 주문 메뉴도 되겠어요. 처음은 서비스, 더 요청하면 추가 주문. 미경이 신나서 제안했습니다. 철수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들은 더욱 확신에 찼어요. 이제 정말 해야겠어요. 맞아요. 철수 씨가 우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진순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은서가 진순이에게 물어보자 진순이가 그렇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식당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위치 선정부터 메뉴 구성까지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진순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은서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마당이 있는 단독 건물을 찾아봐야겠네요. 정우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마당 딸린 단독 건물이었어요. 여기네요. 미경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진순이도 마당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 정우가 물어보자 민지가 제안했어요.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 어때요? 좋아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철수 씨 정신도 따른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들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을 모인 자리에서 모든 계획을 알렸어요. 진순이의 특별한 행동, 타임캡슐 발견한 것, 그 안의 물건들, 성광 고아원에 갔다 온 일까지, 그리고 철수의 레시피 공책에 따라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 식당을 오픈하겠다는 것까지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저희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수익의 10%는 반드시 좋은 일에 쓸 겁니다. 철수 씨 레시피 사용료니 당연한 겁니다. 정우가 공개적으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는 나중에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민지도 덧붙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철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나중에 성공하시면 우리도 초대해 주세요. 당연히 모셔야죠. 철수 씨를 기리는 잔치를 열 겁니다. 정호의 약속에 마을 사람들이 더욱 기뻐했어요. 진순이는 가족들 곁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마치 철수의 뜻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의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철수의 레시피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엄마, 이 양념 맛이 맞나요? 민지가 철수의 공책을 보며 양념을 만들고 있었어요. 고추장 3스푼, 간장 2스푼, 설탕 반 스푼.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이제 맛이 나는 것 같아. 미경이 양념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의 레시피가 제대로 재현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과 홍천 사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리 잡은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은 도심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였어요. 정우는 가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진순이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었고 타임캡슐에서 나온 철순의 명품 삼겹살 사진도 함께 전시했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철수 아저씨 이야기를 궁금해하겠네요. 은서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야지. 철수 씨의 정신을 알리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정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진순이를 위한 작은 집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순이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마스코트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개업 전날 밤 김순덕 원장님이 서울에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멋지게 꾸미셨네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원장님이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철수가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원장님, 내일 개업 축하해 주러 오세요. 민지가 초대하자 원장님이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아이들도 몇 명 데리고 올게요. 개업 당일 아침, 가족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자 정호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떨려요. 민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철수 아저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은서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진순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 가게를 시작합니다. 정호가 외치다 모두들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진순이는 뭘 아는 듯이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첫 손님은 홍천에서 온 최영수 이장님 부부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문을 여셨군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 이장님이시니까 더 의미가 있네요. 정우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진순이도 안녕. 이장님이 진순이에게 인사하자 진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울 방향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비법 양념으로 만든 삼겹살의 맛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오, 맛있는데요. 지나는 길에 막 오픈해서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잘 들어왔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이름이 아주 특이하네요. 아, 네, 원래 이 레시피는 철순의 명품 삼겹살의 레시피입니다. 저희가 철수 사장님의 뜻을 받아 오픈한 거예요. 저 사진 속 주인공이 그분입니다. 민지가 철수와 진순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캡슐 발견부터 성광고아원 방문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게 수익의 10%를 꼭 좋은 일에 쓰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진순이가 정말 똑똑한 개구나. 이 맛에, 이 감동, 안 올 이유가 없네요. 저는 오늘부터 단골 첫날입니다. 오후에는 원장님이 성광고아원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서울에서 찾아왔어요. 와, 진순이다. 아이들이 진순이를 보며 신나게 달려왔어요. 진순이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아저씨처럼 저도 요리사가 될 거예요. 한 아이가 말하자 원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가게 간판을 유심히 보면서 들어왔어요. 혹시 여기가 철순의 명품 삼겹살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민지가 오픈 전부터 SNS에 철수 씨 정신을 이어받은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궁금해하자 그 남성이 설명했어요. 저는 예전에 강남에 있던 철순의 명품 삼겹살 단골이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가게 소식을 보고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철수 씨를 아시는 분이시군요. 네,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아서 철수 사장님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정우가 철수의 사연을 들려주자 그 손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일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양념 맛 한번 보세요. 똑같이 재현했거든요. 민지가 삼겹살을 구워서 내놓자 그 손님이 한 입 먹어봤어요. 이거예요. 정말 그때 그 맛이에요. 그 손님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 맛이 그리워 혹시나 해서 달려왔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을 전할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철수 사장님의 맛에 이런 감동과 좋은 일까지 생각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전 단골들에게 소문내야겠습니다. 저와 같이 다니던 사람들도 다들 철수 사장님을 그리워하거든요. 물론이죠. 철수 씨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은 첫날 매출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첫날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녁에 홍천에서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찾아왔어요. 첫날 치고는 대박이네요. 서울 손님들도 많이 왔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수익의 10%를 후원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아니,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본전은 뽑고 해야죠. 아닙니다. 저희는 바로 수익의 10%를 좋은 일에 쓸 겁니다. 홍 망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가족들이 정했습니다.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익금 10%는 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려고요.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자 입소문이 서울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철순의 명품 삼겹살의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진순이 이야기로 유명한 집이죠? 정말 의미 있는 식당이네요. 저희도 이런 후원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한 단골 손님이 물어봤어요.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금함을 만들어 볼까요? 손님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단골 손님이 직접 예쁜 모금함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이거 써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모금함에는 철수의 사랑 나눔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정산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가게 수익의 10%가 120만 원, 손님들이 모금함에 넣어주신 돈이 75만 원이네요. 총 195만 원이나 모였어요. 와, 많다. 은서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진순이는 매일 가게 마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서울에서 온 손님들도 진순이를 보러 오기도 했고, 철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단골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서울과 홍천을 잇는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특히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3번 테이블 철수 김치찌개 추가 주문이요. 새로 고용한 직원 수진이가 주방으로 소리쳤어요. 삼겹살과 함께 서비스로 나가는 철수 김치찌개와 철수 생일 미역국도 삼겹살 못지않게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로 제공되는데도 추가 주문이 꽤 많았습니다. 김치찌개도 철순의 명품 삼겹살 맛 그대로네요.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레시피 공책에 다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러는데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래요. 민지가 설명하자 손님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저 미역국은 뭔가요? 아, 그건 철수 생일 미역국이에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정호가 철수의 생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진짜 생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온 날을 생일로 정했죠. 매년 그날마다 원장님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대요. 손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음식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철수 생일 미역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진순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순아, 정말 진순이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진순이를 아시는 분이세요? 정우가 놀라며 물어보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철수 씨가 살던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했었어요. 철수 씨가 시장 나오면 가끔 남은 반찬을 줬거든요. 아, 그러시면 철수 씨도 잘 아시겠네요. 그럼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동네 분들에게 이 가게 소식을 듣고 아들 졸라서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철수가 아플 때 진순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철수 씨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주변에서 며칠이고 기다렸거든요. 저희 가게에서 병원이 보여요. 그때 시장 사람들도 다 안타까워했어요. 진순이는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진순아, 할머니 기억하지? 참 오래됐구나.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철순의 명품 삼겹살의 단골들이었어요. 사장님, 저희는 철수 씨 가게 단골이었는데요. 정말 이 맛이 그때 그 맛이에요. 맞아요. 특히 간장 양념은 정말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드셨어요? 철수 씨가 직접 쓰신 레시피 공책이 있거든요. 타임캡슐에서 나온 공책 얘기를 들러주자 단골들이 감동했어요. 어떤 손님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철수 사장님과 여기 철수 아저씨가 같은 분 맞죠? 한 단골이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김철수 씨요. 아, 그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찾던 철수 사장님이 단골들이 철수의 죽음을 알게 되자 모두 슬퍼했어요. 갑자기 가게 문 닫으신다고 할 때 너무 안쓰러워 보이셨는데 친구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으셨다면서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렇게 철수 사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셔서 고마워요. 단골들은 그날부터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의 새로운 단골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예전 단골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철수 사장님 맛을 그대로 재현한 가게가 있어요. 수익의 일부로 고아원을 돕고 있대요. 진순이가 마스코트예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철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하는 손님이 나타났어요. 사장님, 저는 푸드 블로거인데요. 이 가게 이야기를 꼭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정말요? 고맙긴 한데. 단순한 맛집 소개가 아니라 철수 씨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후원 활동을 중심으로 쓰고 싶어요. 블로거에 포스팅이 올라간 후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가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아져도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맞아요. 철수 아저씨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죠. 매달 후원금 정산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이번 달 가게 수익의 10%가 350만 원, 손님들 모금함에서 180만 원이 나왔네요. 와, 총 530만 원이에요. 은서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이번 달 후원금도 벽에 붙일게요. 손님들이 늘어나는 금액을 보며 오히려 저희보다 더 좋아하세요. 민지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곳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정우가 지난 과거가 떠올랐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간 수익금으로 성광고아원 포함 세 곳을 돕고 있었습니다.
후원처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손님들과 함께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운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참여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후원 금액이 저희가 감당할 수준이 넘어가는 것 같아. 정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한 달 만에 첫 번째 후원 운영회의가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매달 모이는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결정하자는 거죠?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첫 회의에서 기존에 후원하던 성광고아원 포함 5곳을 고정적으로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면 5곳을 똑같이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나오면 매번 다른 곳을 선정해서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소망 장애인 보호시설은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운영회의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기로 했어요. 손님들의 참여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아이들과 함께 또 찾아왔어요. 요즘 정말 유명해졌다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철수가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자신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니. 그런데 원장님, 철수 아저씨 기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민지가 물어보자 원장님이 생각해 봤어요. 안 그래도 이장님께 여쭤보니 11월 15일이었어요. 첫 해는 모르고 지나갔으니 이번에는 저희 아이들과 기념하려고요. 그럼 올해 기일에는 특별한 행사를 해볼까요? 정우가 제안했어요. 철수 아저씨를 기리는 추모제 겸 감사잔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진순이는 매일 가게 마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철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살아있는 증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순이를 보며 감동받고 철수의 정신에 공감했습니다.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은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11월 15일 철수의 2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은 이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네요. 정호가 철수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가게 한쪽에는 철수를 추모하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 그동안 저희가 잘했는지 지켜보셨죠? 미경이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순이도 제단 앞에 앉아서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철수 추모제 겸 감사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홍천 마을 사람들, 서울의 단골 손님들, 성광고아원 식구들, 후원받은 여러 단체들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민지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첫 번째로 김순떡 원장님이 인사말을 했어요. 철수가 살아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자신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철수가 꿈꿨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의 많은 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갑자가 원장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철수가 이루지 못한 한 가지는 그토록 만나고 싶은 자신의 친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전 철순의 명품 삼겹살의 단골이었던 김영호 씨가 나섰어요. 저는 철수 사장님 가게를 5년 동안 다녔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김영호 씨가 추억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실직해서 힘들 때 철수 사장님이 몰래 공짜로 식사를 주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정말 그런 분이셨구나.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홍천에서 온 최영수 이장님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철수 씨는 우리 마을에 와서도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는데 저 진순이 만나고부턴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을 잔치에 초대했더니 그때 지금 여기 고추장 삼겹살을 요리해 줬어요. 다들 먹어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이후로 철수 씨가 대단한 맛집 사장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 맛에 마을 사람들이 철수 씨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났어요. 저 진순이만 남겨두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이장님의 말에 모두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오늘은 철수 씨를 그리워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감사한 분들께 인사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정우가 준비한 봉투들을 꺼냈어요. 지난 1년 동안 모인 후원금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을 모셨어요. 성광고아원 아이들, 장애인 보호시설 관계자들, 독거 어르신들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새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장애인 친구들이 새로운 재활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독거 어르신들께 매주 도시락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난 1년 첫 달 195만 원을 시작으로 총 4,8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민지가 발표하자 사람들이 놀라며 감탄했어요. 이 모든 것이 철수 아저씨가 시작해 주신 사랑의 씨앗 덕분이에요. 그때 성광고아원의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철수 아저씨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철수 아저씨 덕분에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나중에 철수 아저씨처럼 요리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철수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한 출판사에서 철수의 삶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 책의 인쇄 수익도 모두 후원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민지가 덧붙이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진순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철수의 사진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순이도 철수 아저씨를 그리워하는구나. 은서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순아, 고마워. 내가 우리를 철수 아저씨에게 인도해 줬잖아. 진순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정우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문의를 많이 해요. 철수 아저씨의 정신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돈 때문에 초심을 잃으면 안 되죠. 미경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해. 정우가 생각에 잠겼어요. 가맹점마다 진순이 같은 유기견을 입양해야 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은 꼭 후원에 써야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진순이가 새끼 낳아서 가게에 분양하면 좋겠어요. 은서가 껑충껑충 뛰며 말했어요. 그날 밤 진순이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순아, 거기서 뭐해? 은서가 다가가자 진순이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철수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거야? 진순이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슬픈 울음이 아니라 평온한 울음이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보고 싶어? 아저씨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철수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은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철수의 사랑은 진순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순이가 지켜준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